자, 유형 1번 해보자. 유형 1번. 자, 원의 방정식의 중심의 좌표가 나왔을 때요. 반지름 구하라. 뭐 다들 알죠? 우리 일명 얘를 완전제곱꼴로 고친 형을 표준형이라 부른다. 항상 완전제곱꼴로 표현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알겠지만 x-a의 제곱에 더하기 y 플러스 얼마? 2분의 a의 제곱. 그리고 넘어가면 요놈의 제곱인 a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인 4분의 a제곱과 해당하는 저 3의 1 넘긴 마이너스 3a가 되겠다. 당연히 문제에서는 중심이 얼마? 4, 마이너스 2니까 a가 얼마라고 나온 거다? 당연히 4라고 나온 거다. 따라서 여기다 그냥 4 대입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4를 대입하면 16 더하기 4를 대입하면 여기가 4 여기가 12가 되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20-12니까 얼마가 되겠다? 8이 될 거다. 하지만 반지름은 얼마다? 요놈의 루트죠? 얘가 r제곱이니까 그래서 반지름은 당연히 뭐 2루트 2가 된다라고 풀어주는 문제. 그래서 일단은 완전제곱을 통한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문제들이다. 처음에는 좀 쉬운 거 쭉쭉 갑시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요. 두 점을 지나는 뭘 구하라?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문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죠. 따라서 우리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그 중심의 x좌표를 a라고 둔다면 y좌표는 a-2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 조금 귀찮지만 식 뭐 세워야 돼? x-a에다가 제곱에 더하기 y-a-2의 전체의 제곱은 반지름 몰이니까 r제곱이라 그래서 우리 요 r을 구하는 문제다. 조금 귀찮죠? 두 개 집어넣고 연립을 하는 문제다. 그래서 숫자는 그래도 0마사 4, 0이니까 조금 괜찮겠죠? 해당한 여기다가 0과 마이너스 4를 넣어라. 0을 넣으면 a제곱, 여기다가 마사를 슬쩍 집어넣어보면 얘가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2, 요놈의 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4는 r제곱과 그 다음에 4와 0을 넣어라. 4 넣고 여기다가 0 넣어라. 4 넣으면은 4a의 전체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플러스 여기다가 지금 0을 넣었으니까 여기 a-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이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얘가 r제곱이다. 그래서 우린 두 개를 연립을 해서 a를 먼저 구하자. 두 개를 그대로 빼버리십시다. 빼게 되면 a제곱 다 날라가고요. r제곱 날라가서요. 우리는 여기 플러스 4a와 여기 요놈을 지금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2a를 여기서 빼는 거니까 12a를 더해서 16a가 될 거고요. 당연히 여기 숫자는 플러스 4가 날라가고 요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렇게가 돼서 알겠지만 a는 1이 나오겠다. 따라서 여기다가 그냥 1을 집어넣으면 r제곱이 나와서 반지름 나오는 거. 1 집어넣으면 1, 여기가 4, 8, 여기가 10. 그래서 뭐 반지름은 얼마냐? 루트 10이다. 그래서 얘는 중심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해당하는 중심의 좌표를 직선 위의 점이라고 표시한 다음에 연립해서 풀어주는 문제들이다. 이번에는 꼭 모든 유형을 잘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는 유형 수업은 따로 하지 않아 이제. 알았죠? 세 번째부터는 더 이상 유형 수업은 하지 않으니까 혹시나 모르는 유형 있으면 유형서나 우리 전에 풀었던 RPM 책 보면서 푸셔야 돼요. 자, 9번. 다음 중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다. 그러면 알겠지만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 1,4 여기가 5,2구나. 원의 뭘 구하자? 중심은 해당하는 두 개의 중점이니까 두 개를 더한 거의 절반 3, 두 개를 더한 거의 절반 3이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되겠고요. 당연히 반지름은 중심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됐거니 당연히 루트에 빼고 제곱 얼마? 4 더하기 빼고 제곱이니까 여기가 1이 될 거다.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중심 3,3과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가 5가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 다들 할 수 있어요? 자, 계속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뭘 구하는 것 같냐면 외접원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죠.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외접을 구하는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이 방식이 당연히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일단은 여기서 푸는 방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다가
마3, 마이, 마이너스 2, 1,0을 지나는 라지 A, 라지 B, 라지 C를 구한 다음에 요 놈을 이쁘게 만들어서 반지름을 구해주는 문제가 실제로 요게 원래 정석풀이긴 하다. 따라서 우리는 진짜로 계산 좀 해보면 9 더하기 4 그리고 마이너스 3A 그리고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0과 또 마이너스 2와 1을 집어넣으면 4 더하기 1 마이너스 2A 더하기 B 플러스 C는 0과 마찬가지 1, 0을 넣으면은 1, 0이 좋죠. 여기가 1 더하기 A 그리고 더하기 C는 0이 되겠다. 자, 따라서 우리 연립하기 위해서 요 놈을 B를 없애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요 놈이 여기가 14 여기가 5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요 놈에다가 좀 2배를 때려서 해당하는 요 놈하고 연립해서 B를 없애서 얘랑 연립합시다. 2배 하게 되면 얘가 10-4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될 거고요. 우리는 2개를 생으로 더하겠다. 그래서 따라서 2개를 더하게 되면 숫자는 여기가 23이 되는 거고요. 2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7A 그리고 2개를 더하면 2개를 더하면 3C가 되겠구나. 그래서 얘가 0이 되겠다. 한 번만 더 연립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3배씩을 때려주면 그래놓고 2개를 빼버리자. 그대로 빼게 되면 마이너스 20 더하기 10A가 얘가 0이다. 그래서 A가 2가 되겠고요. A에다가 2를 당연히 집어넣으면 얘가 플러스 6 플러스 9 C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B는 아무데나 집어넣어서 찾자. 따라서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마이너스 6 C를 여기다가 마이너스 3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9 그러면 얘가 플러스 4 B는 2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좀 귀찮았지만 얘가 x제곱 더하기 그리고 y제곱에 그리고 2x-3y 아니죠. 여기가 2y 그리고 마3은 0이구나. 따라서 완전제곱해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 여기가 넘어가면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1 맞죠? 그래서 여기가 5가 될 거다. 따라서 반지름은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원의 넓이는 5파이가 되는 문제다. 그래서 선생님도 가장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 해당하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는 너무너무 싫어해요. 하지만 이게 결국 뭘 구하는 거냐면 우리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외접원을 구하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외접원을 구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던 다들 기억해요. 하나는 중심의 좌표부터 점까지 거리 갖다를 연립해서 구하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 구해서 요 중심 마일, 마일이 저 세 점을 지난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요. 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삼각형을 그렸을 때 그 외접원이라는 것은 모듈의 모임이라 그랬어. 다들 기억하죠? 이렇게 지금 요 외접원은 결국에는 중심부터 해당하는 요렇게가 다 그으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요렇게 내리면 여기 같으니까 우리 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여기가 직각, 여기 직각이니까 해당하는 요렇게 같아서 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서 두 개의 교점을 구해서 푸는 방식도 있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 문제는 외접원의 중심 구한다라는 문제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방법은 세 가지. 그 중에 지금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넣어서 푼다. 잘 나오진 않아. 솔직하게 이게 워낙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서. 알겠죠? 하지만 할 줄 알아야 되고. 자, 17번. 오늘도 나왔던 문제죠. 자, 얘가 원으로 나타날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당연히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놓고 해당하는 x 빼기 a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a의 제곱이고요. 나머지를 몽땅 넘겨주면 a제곱 더하기 4a제곱 마이너스 5가 될 거다. 그럼 얘가 원의 방정식이랑 얘가 r제곱이 돼야 된다는 거야. r제곱이라는 건 얘가 뭐가 돼야겠다라는 거야? 양수가 돼야겠다라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5a제곱 마이너스 5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바로 답 씁시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요. a가 1보다 크다. 따라서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표준형 만들었을 때 우리가 오른쪽이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걔가 항상 양수가 될 조건이 원이 될 조건이다. 알았죠? 아까도 다 했던 거죠? 요거. 아직까지도 쉽고요. 자, 그 다음 문제가 요거. 자, 21번. 자, 원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고요. 원점 O에 대하여
선분 OP 길이의 최대와 최소를 라지 m과 스몰 m이라 그랬을 때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값을 구해주는 문제다. 일단은 마찬가지 또 원의 방정식 이쁘게 만들어주고요. 요것도 우리 다 풀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9 더하기 1에다가 빼기 6이 되는 거니까 얘가 얼마다? 4가 될 거다. 따라서 이 문제는 중심이 3, 지금 1에다가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에 대해서 원점부터 거리에 뭘 구할 거냐면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 중심 사이 거리에다가 뭘 더한 거?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 반지름을 뺀 게 최소가 되는 거니까 두 점 사이 거리만 구해서 우리는 루트 9 더하기 1. 그래서 최대는 얼마라고요? 여기다가 반지름 더한 거 2가 되는 거고 최소는 반지름을 뺀 거가 되는 거다. 그래서 두 개를 뭐 하래요? 더할 거니까 답은 2루트 10이다. 그래서 전부터 원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는 중심 사이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 반지름 뺀 게 최소가 되는 문제들이죠. 자, 그 다음에 27번. 자,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x축 위에 접하는,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일단은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줘야 돼, 항상. 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얘가 y는 x 더하기 1이면서 중심이 요 직선 위에 있는 거야. 근데 몇 콤마 몇 지난다. 이게 포인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는 거다. 그러면 얘는 몇 사분면 상에다가 3, 4분면 상에다가 원을 그려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축에 접하게? X에 접하게. 그러면 중심에 여기 있으면서 X축에 접하는 이런 원을 그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놈의 중심의 좌표는 모르니까 이놈을 A, 해당하는 직선에 있으니까 A 더하기라고 했을 때 얘가 X축에 접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요놈이죠. 요놈이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다. 그럼 요놈의 반지름은 뭐가 되니? 요놈의 Y좌표가 지금 음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원의 반지름이 돼서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다라고 적어줘야 돼.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요놈의 제곱,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서 얘가 누굴 지난다? 마일,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따라서 여기다가 마일을 넣어라.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당연히 2a 플러스 1에다가 해당하는 요놈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4는 얘도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이 될 테니 얘가 날아가기 때문에 a는 얼마가 되겠냐면 완전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원의 방정식은 x 여기가 더하기 2의 제곱에 더하기 여기다가 마이너스 2니까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넣으면 얘가 1이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중심이 여기에 있으면서 마일, 마이너스니까 3, 4분면 상에서 해당하는 원이 생성되겠다라고 풀어줘야 돼. 근데 내 항사들 부탁은 당연히 다들 그냥 방정식적으로만 풀 수가 있긴 할 건데 이거를 항상 이 그림이라는 것은 내가 머릿속에 그리든 아니면 손으로 그리든 항상 좀 그려놓고 좀 생각을 해주자. 이게 실수할 수가 있고. 왜냐면 이게 왜 실수하냐면 X축을 하고 분명히 아는데 Y축에 접하는 그림을 이렇게 생각한다던가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부탁은 항상 그래서 그림을 뭐 머릿속에 떠올리든 좀 손으로 그리든 꼭 해줘라. 별것도 아닌 실수는 틀리지 않아, 너네가.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도 계속 축에 접하는 거죠. 자, 28번은 뭐 너무 간단하죠. 자, 원과 중심이 같고요. 저 원과 중심이 같고요. X축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 구하라. X축에 접한다라는 것은 중심의 누구 좌표가 반지름이다? Y좌표가 반지름이다가 포인트죠. 따라서 우리는 요놈의 중심, 그래서 1 더하기 지금 4인데요. 당연히 얘랑 중심이 같고요. X축에 접한다라는 것은 얘가 중심이 요건데 반지름은 뭐가 되냐면 X축이면 요 원의 요거의 절대값. 그래서 반지름은 2가 되겠다라고 그냥 구해주는 문제다. 그래서 얘가 X축에 접하면 당연히 그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겠다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반지름은 그냥 2다라고 구해주는 문제다.
자, 이것도 너무 쉽겠죠? 자, 이번에는 이 원이 무슨 축에 접한다? Y축에 접한다. 원이 Y축에 접한다. 중심의 X좌표가 원의 뭐가 되어야겠다? 반지름이 되겠다. 따라서 X제곱 더하기 얘가 Y 플러스 지금 얼마? 1의 지금 제곱에 해당하는 Y축에 접할 수가 있나? 얘가 는 넘어가서 지금 얼마야, 얘가? 1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문제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잘못 나왔네요. 또 오타를 고쳐야겠네요. XU겠죠? 맞죠? 그림이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1이 돼야겠다. 맞죠? 중심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지금 1이 돼야겠다는 거다. 미안해,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 10이니까, 이것도 답이 안 나오는데? 미안, 답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문제 잘못된 것 같으니까 밑에 거 풀게요. 문제가 잘못됐어요. 알았죠? 문제가, 아마도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기억나는 것 같아. 이게, X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느낌상은. 근데 다시 다른 걸 풀게요. 자, 요걸로 합시다. 그냥 답 내자. 다시. 자, 바로 풉시다. 자, 얘를 중심으로 하고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x 빼기 1의 뭐에다가 제곱에 더하기 당연히 y 빼기 2의 제곱에 당연히 y축에 접한다라는 것은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계가 1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거를 전개해서 답을 적으라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문제다. 문제가 잘못 나왔네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4는 0이 되겠다. 그래서 당연히 Y축에 접하는 것은 중심의 X좌표가 원의 반지름으로 풀어주는 문제였다. 어디가 잘못됐을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다 똑같은 문제잖아. 자, 이번에도 얘가 중심이 제2, 4분면 상에 있으면서 Y축에 접할 때 K를 구하라는 문제다. 다 똑같죠? 요것도 마찬가지 완전 제곱을 해서요. Y 더하기 2분의 K에 우리는 제곱에 얘가 4 더하기 4분의 K 제곱에 마이너스 9가 되겠다. 그런데 중심이 제2, 4분면 상에 있다라는 것은 해당하는 요 놈은 지금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는 건데 K의 부호는 뭐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 알겠죠? 해당하는 마이너스 2, 얘가 2, 4분면 쓰려면 Y좌표는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얘는 음수가 돼야겠다. 근데 얘가 무슨 축에 접한다고요? Y축에 접한대. Y축에 접한다는 건 뭐라고요? 중심의 누구 좌표가 반지름이다? X좌표가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요 놈의 절대값인 2. 그것은 요 놈의 무슨 값? 루트 값이니까 실제로 양변을 뭐해서 제곱을 해서 4는 요 놈 4분의 우리는 K제곱 마이너스 당연히 5가 되겠구나. 따라서 넘어가면 9는 이렇게 돼서 자주 구할 수 있죠. 넘어가면 36.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요. K는 음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다라고 구해줄 문제다.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관한 내용들이다.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9번. 자,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면서 직선 위에 제2, 4분면 상에 있고요.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가 풀이가 항상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다음과 같다. 해당하는 요 놈의 그림을 살짝 그려줘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2y는 x 더하기 6. 다음부터 뭐 그림은 안 그리고 바로 풀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뭐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해당하는 요 놈이 요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2분의 1 요렇게 그려지는 당연히 직선이 있다라는 거야. 여기가 3이고 마이너스 6이겠죠. 그러면서 중심이 누구 축에 있으면서 여기 직선 위에 있으면 제2, 4분면이 있고요. 그러면서 X축,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됐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몇 사분면? 2, 4분면. 직선 위에 제2, 4분면이 있으면서 X 접하니까 당연히 요런 원이겠죠. 요런 원. 요런 원이 그려지겠다라는 얘기야. 다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요거를 어떻게 풀겠냐? 결국엔 얘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것은 요 놈의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돼야 되냐?
라는 거죠. 해당하는 요 놈이 요만큼이 뭐가 돼? 원의 반지름, 얘도 반지름인데 해당하는 반지름을 양수라고 생각한다면 y좌표는 양수고 얘좌표는 음수가 된다라고 지금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따라서 결국에는 요 직선 위에 누가 된다? 마이너스 r, r을 뭐한다? 지난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마이너스 r, r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뭐 저기다 집어넣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r 더하기 6은 0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6은 몇 r이 될 거냐면 넘어가서 3r이 돼서 r은 2가 되겠구나. 따라서 우린 중심은 마이너스 2,2 반지름이 2인 원으로서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되겠다라고 푸는 게 그림을 통해서 문제 해석해서 풀어주는 문제야. 그런데 우리는 결국에는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것은 별거 없어. 이런 원들을 얘기하는 거다. 얘가 1사분면상에 당연히 얘가 2사분면상에 해당하는 얘가 3사분면상에 여기가 4사분면상에 생각하는 원이 이렇게 가 4개가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 되는 거죠. 뭐 알겠지만 중심좌표는 r, r 얘는 당연히 말, r 여기가 말, r 여기가 r, 마이너스 r이 되는 건데요. 해당하는 요 r, r과 말, 말은 결국엔 y는 x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고 당연히 요 점과 요 점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다가 보면 요렇게 결국에는 중심의 좌표에 해당하는 원들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게 자주 나온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2사분면상의 원이라는 것은 결국엔 지금 요 직선 y는 마이너스 xy 그냥 교점이 무조건 원의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건 마찬가지 4사분면 똑같고. 따라서 문제에서 2사분면 또는 4사분면에 해당하는 x축, y축에 동시 접하는 원의 문제가 나오면 그게 뭐 직선이 됐든 곡선이 됐든 걔는 y는 마이너스 x의 교점 2개를 찾아서 2사분면점, 4사분면점 찾아서 그거와 이것을 반지름하는 원의 방을 세워주면 되고 1사분면 또는 3사분면 되면 y는 x와 어떤 곡선과의 교점이 그 원의 중심이라 생각해서 1사분면, 3사분면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보냐? 2사분면상에 있다. 원의 방정식은 누구와의 교점을 그냥 찾아라. y는 마이너스 x의 교점을 찾아서 y 자리에 처음부터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그러면 여기가 2x니까 이렇게 돼서 당연히 x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따라서 요놈의 중심좌표가 마이, 2가 되겠고요. 반지름이 그냥 2가 되니까 다음부터는 그냥 곧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x축, y축은 y는 x, 마이너스 x 위에 점들이다라고 생각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쉬는 시간 이번 15분이죠. 뭐 먹고 올 사람 먹고 오세요. 그렇죠. 자, 넘어가서 유형 12번 가보자. 자, 유형 12번 계속 같은 얘기죠. 자, 유형 12번. 자, 2,1을 준하고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중심 사이에 뭘 구하라? 거리를 구하라는 거다. 자, 봤더니 얘가 뭐라고요? 2,1 지난데 그러면 당연히 2,1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당연히 몇 사분면상에 있는 원이 돼야 되냐면 1사분면상의 원이 돼야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요 놈은 당연히 r, r에다가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으로 얘가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다. 자, 우리는 결국에는 얘가 몇 콤마 몇 지난다? 2,1 지난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올 거고요? r이 나올 거고요. r은 아마도 2개가 나올 겁니다. 그 2개를 가지고 그 중심 사이에 거리를 구하라 문제다. 따라서 우리 계산해주면 r제곱 마이너스 4r 더하기 4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2r 더하기 1은 r제곱으로 r제곱 날라가고요. r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5는 0이 돼서 5와 1의 마마. 따라서 r은 얼마? 1과 5니까 중심의 좌표는 1,1과 몇 콤마면 5,5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요 중심 사이의 거리 d를 구해보면 다들 알겠지만 빼고 제곱 16 더하기 16이 돼서 루트 30이 얼마? 4루트 2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해당하는 지나는 점을 보고 얘가 1사분면상인지 2사분면인지 3사분면 4사분면인지 고민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얘가 2사분면 위의 점이었으면 요 놈의 중심이 여기를 플러스라고 둬야 되는 거고, 만약에 3사분면이면 둘 다 뿔뿔, 그리고 4사분면이면 여기만 플러스라고 둬서 해당 요 반지름을 실수 없이만 구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치의 방정식 구하기. 자, 첫 번째, A가 마3, B가 3,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이 20을 만족하는 점피에 뭘 구하세요? 자치를 구하라. 자, 자치를 구하는 방 별거 없다. 내가 구하려는 그 점피를 뭐라고 두고요? x, y라고 둔 후에 이 x, y의 관계식을 우리는 자치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직접 이런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따라서 식을 세워주면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여기도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얘가 얼마다? 20이 되겠다. 다 뭐 정리하면 되겠죠? 간단히 정리하면 중간에 6x가 날아가는 거 보이죠? 따라서 여기가 2x제곱에 더하기 2y제곱에 해당하는 9 더하기 9, 여기가 18, 요 놈이 20이 되겠다. 따라서 넘어가면은 여기가 2가 돼서 정리해주면 더한 게 1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뭐 원의 방정식이라고 나오는 문제다. 그래서 자치를 구하는 것은 그냥 x, y의 관계식을 이끌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심자치. 자, 중점의 자치 가보자. 자, 이번에도 점 A가 2,4 그리고 원위의 임의의 점 P를 이은 선분 AP의 중점의 자치의 길이를 구해주는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원을 좀 이쁘게 좀 표현해보면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 더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서 요런 원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얘는 중심이 2,1이면서 반지름이 얼마인 2인 원으로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2,4라는 여기 위에 점이 있을 거야. 자, 그랬을 때 뭐라고요? 여기 원 위에 임의의 점에 대하여 해당하는 요 놈을 이은 놈의 중점의 자치를 구해주는 문제다. 자,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요? 요 원 위의 점이죠. 요 원 위의 점을 A, B라 두고요. 내가 구하려는 좌치는 X, Y라고 둬라. 그러면 요 A, V는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니까 첫 번째 요 A, B를 원식에다가 대입을 해서요. A-2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은 4라는 식을 세워놓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에는 요 중점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A와 숫자와 XY의 관계식을 만들어라. 그러면 X는 당연히 2분의 A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Y는 당연히 2분의 B 더하기 4가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A는 요거를 B니라 정리해서 여기다가 딱 대입하면 XY 관계식 나오겠지? 그게 답이 되는 거다. 그래서 A는 2x-2가 되는 거고요. B는 2y-4가 돼서 여기다 쑥 집어넣게 되면 2x-4의 제곱 더하기 2y-5의 제곱은 4가 돼서요. 얘를 2로 묶어서 나오면 4에다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2로 묶으면 4로 나오고요. y-2분의 5의 제곱은 4가 돼서 4를 약분하면 이놈도 무슨 방정식이 나오냐면 원의 방정식이 나오겠구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방정식에 자치의 길이라는 것은 원의 둘레를 구하라는 거니까 답은 2파이 r, 2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자치 구하기, 아무튼 이거는 지금은 좀 더 하는 척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자치 구하라는 거 우리 학생들이 좀 까먹었다도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자치 구하는 정말 다 똑같아요. 방법은 그 x, y의 관계식만 잘 구해주면 되는 거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52번을 직접 한번 구해볼까요? 52번만 직접 하나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한 번 더. 자, 점 P가 원위를 움직일 때요, 두 정점에 대하여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치를 구할 거예요. 그럼 일단은 점 P는 A, B라고 두고요. 원위의 점이니까 어떻게 둔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가 성립할 거고요. 두 번째, 내가 구하려는 좌치가 G니까 얘를 X, Y라고 둔다. 근데 이 X, Y는 뭐라고요? A, B, P의 무게중심이 되는 거니까
x는 3분의 3 더하기 6 더하기 a가 되는 거고 y는 3분의 2-5 더하기 b가 되는 거다. 그래서 얘를 a는 꼴로 정리하면 3x-9가 되는 거고요. 얘를 b는 이라고 정리하면 3i 더하기 3이 돼서 이걸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면 되겠다. 왜 못하는 거지? 자, 그래서 제곱 더하기 3i 플러스 3의 제곱은 9가 돼서 해당하는 3으로 나오면 9의 x 빼기 3의 제곱에 더하기 9의 y 더하기 1의 제곱은 9가 되기 때문에 또 약분하면은 얘가 1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원의 방정식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우리는 그 도형의 길이 똑같이 2파이가 되겠다. 할 수 있어 이제? 했어? 할 수 있어? 이거 왜 못해?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근데 이해를 해. 이 자취를 되게 못 구해, 애들이. 그러니까 나도 아직까지 그 미스터리 중에 하나예요. 내가 애들 가르치면서 왜 이렇게 자취를 잘 모르지? 식구하는 거. 아무튼, 알았지? 이건 계속 나와요, 앞으로도. 자취 구하는 건. 자, 그래서 넘어가서 해보자. 자, 그 다음에 54번. 옛날 타이틀이에요, 옛날 타이틀. 뭐냐면, 두 점에 대하여 PA 대 PB를 3대 2인 점의 좌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요 놈이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란 건 말 그대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해당하는 3PB는 2PA라고 해서 이 P라는 것의 자취를 x, y라고 뒀으니까 어차피 이게 루트 생기니까 제곱을 해서 요렇게 식을 세운 후에 진짜로 여기다가 좋았어. 거리 공식을 때리는 거죠.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때려놓고 여기도 PA 거리 제곱이니까 x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라고 정리해서 이놈을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는 게 현행 교육과정에서 이거를 구할 수 있는 베스트 방법이야. 근데 이게 진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하면 되는데 그 시간이 조금 걸려. 알았죠? 그래서 이걸 이쁘게도 만들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 하고 나서 이게 현행 교육과정은 아닌데 알아두면 시간을 조금 단축하는 방법 좀 설명을 할게요.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뭔지 알죠?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구조상. 이게 숫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9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더하기 y제곱이 되겠고요. 요 놈도 4에다가 x제곱 더하기 8x에 더하기 16 더하기 y제곱이 되겠다. 자, 한쪽으로 넘어가서 계산을 쭉쭉쭉 때리면 5x제곱이 될 거고요. 암산 조금씩 합시다. 마이너스 18x, 얘가 플러스 32x가 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50x가 되겠다. 자, y제곱을 씁시다. 9y제곱이고 4y제곱이니까 여기도 5y제곱이 될 거고요. y는 따로 상수가 없겠네요. 숫자만 생각합시다. 더하기 여기가 9가 생길 거고요. 는 얼마냐면 4, 6에 64인가요? 이렇게가 될 거다. 따라서 요 놈을 한쪽으로 이쪽으로 넘깁시다. 이쪽으로 넘기게 되면 얘가 55가 되나? 55가 되겠죠. 55. 그렇죠? 자, 그래서 양변을 전부 다 5로 나눠서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y제곱은 5로 하니까 11이 될 거다. 따라서 뭐 답은 여기서 나오겠죠? 요게 만족하는 이제 답이 되는 건데 그래도 이걸 할 만한 이유가 여기에 y좌표가 0이라서 할만해. 뭔 말인지 알죠? 이게 숫자가 또 다른 거 나오면 그 계산하고 막 정리하고 하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요거가 매번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 이게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그냥 중간 과정으로 항상 들어가는 문제야.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려서 얘를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구했냐면 일명 아폴로니우스 원형에서 진짜 너네 빼고는 그 전까지는 이게 매번 다 이렇게 구했어.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도 나오긴 해. 그러다 보니까 요걸 좀 빨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봤더니 결국 이런 얘기더라. 얘가 항상 3대2라는 것은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항상 3대2라는 것은 여기 좌표가 지금 a가 마이너스 4,0이 있고
해당하는 여기가 지금 B가 1,0이 주어졌을 때 자, P라는 것의 위치는 저 3대 2라는 것은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 바깥쪽에 있어. 얘와 얘가 3대 2라는 P점은 여기에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런 데 위에 있을 수도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 만약에 안에 있다라는 것은 됐어요? 3대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P를 요 정도로 잡으면 결국엔 지금 여기가 3대 2인 점이 이렇게 하나가 저거를 만족하는 점이 되겠지. 맞아요? 근데 여기 말고도 당연히 어디도 있겠냐면 뭐 이런 데도 될 수가 있어. 여기랑 여기 거리도 몇 대면? 3대 2.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점들의 모임이 결과적으로 항상 뭐가 된다? 원이 될 건데 그럼 그 원을 최대한 빨리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야. 뭔지 알아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 PB가 여기 밖에 있을 수도 있어. 밖에. PA 대 PB가 3대 2가 되도록 어떻게? 요렇게 딱 잡으면 여기가 PA 대 PB가 3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멀리 요 정도 이렇게 잡으면 자 이게 또 여기가 3대 2가 되는 지점이 또 요 위에도 바깥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이 말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문제는 항상 뭐가 되냐면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얘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있겠지. 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원이 저 자치강 상태 구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이거를 저 식을 세워서 구하면 전개 때리고 정리해서 구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항상 이 원의 방정식을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구했어. 그래서 옛날에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그러면 A와 B를 3대 2로 하는 내분점과 원래 옛날에 3대 2로 외분점을 얘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가 원래 옛날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지 않냐면 외분점을 배우지 않잖아. 그런데 실제로 그 외분점은 또 내분으로 구할 수 있긴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현행 교육과정상 이렇게 구할 거다. 일단은 요 점을 그러면 이제 Q라고 할게. 지름의 양끝점을. 따라서 당연히 P의 좌표는 얘가 3분, 여기 5분의 여기가 5분의 y는 지금 0이 될 거고요. 얘랑 만나서 얼마가 돼? 3이 되고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8이라고 해서 점 하나 구하고 또 요 점을 당연히 구한다라는 것은 요 점을 모르니까 a, b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분점 공식을 써서 얘를 여기가 3대 2니까 요만큼이 1대 2가 되는 거겠죠? 1대 2가 되는 거. 그래서 요 1,0이 A와 C를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다라고 식을 A를 구할 거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 1은 얼마분의 3분의 얘랑 만나서 A,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8이 되겠고 당연히 B는 0이 되겠죠. 0이 될 거다. 따라서 요 놈 만나면 여기가 3, 여기가 넘어가면 11이 되기 때문에 요 놈이 지금 11,0이다. 그러면 요 놈의 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1,0이 돼서 자 지름의 양끝점이 -0이고 11,0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원의 중심좌표는 두 개의 중점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중점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고 당연히 여기는 0이 돼서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되도록 하는? 6이 되도록 하는 원의 방정식. 그래서 x-5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36이다 라고 식을 세워주는 게 예전에는 이 모든 문제는 원래 다 이런 식으로 풀었어. 매번 이 식을 전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문제를 그냥 노가다 할 사람은 노가다를 해. 근데 이거를 조금 노가다 하기 싫은 학생들은 이렇게 A와 B라고 점을 찍어 놓고요. 해당하는 요 놈의 비례식이 M 대 N이면 요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하나를 찾아주고 그림상은 여기가 M 대 N이긴 해요. M 대 N으로 요 점을 하나를 찾아주고 그런데 지금은 요 점을 찾으려면 좀 귀찮지만 요 놈이 M- 지금 N이 돼서 해당하는 A와 Q를 M 대 M-N 대 N으로 내분점이 B가 되도록 하는 점 Q를 찾아서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조금 전개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훨씬 덜 걸릴 거예요, 분명히.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공식으로 해서 그냥 알려줄까? 외분점? 그냥 하자. 알았죠? 하자. 이게 매번 너무 힘들어. 이게 너네 때가 딱 빠졌거든. 외분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분으로 구하면 되니까. 근데 답답해. 이게 답답하니까 그러지 말고 얘들아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냥 외분도 그냥 외우자. 이 문제만 풀 때 쓰는 거야. 실제로 이 문제만 풀 때. 그래서 별건 아니고요. 외분점이라는 게 지금 증명을 해보면 결국에는 외분점의 증명은 똑같아. 그러니까 얘와 얘를 n-n 대 n으로 내분점이 얘가 된다라고 해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공식을.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갑시다. 지금 P라는 것을 여기 A점을 x1 그리고 y1 그리고 B를 x2, y2라고 하면은 해당한 얘를 m 대 n으로 내분과 외분을 구해보면 자 내분 P, Q를 외분이라고 해볼게. 아까 방금 그린 거야. 그럼 내분은 다들 할 줄 알죠? 이제 m 플러스 n 여기가 m 플러스 n 그래 놓고 얘랑 만나서 mx2 더하기 nx1 그리고 얘랑 만나서 my2 더하기 ny1이라고 구하는 게 일명 내분이죠. 외분은 여기서 중간 부호만 다 마이너스로만 그냥 바꾸면 끝이야. m-n 대 mx2 마이너스 nx1 어려울 것도 없어 외우는 거. 여기가 m-n 대 my2 마이너스 ny1을 외분을 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 정도만 지금 외워두면은 우리가 아까 점 Q를 찾는 거를 바로 한번 구해볼까? 바로 한번 구해보면 자 지금은 몇 대 몇이었으니까 3대 2니까 어렵지 않겠죠? 여기가 3-2에다가 마찬가지 3은 x2랑 맞는 거 똑같아. x2랑. 그럼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에 2랑 마사랑 만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돼서 여기가 지금 여기는 어차피 0이겠죠. 3-에 00이겠죠. 그래서 곧바로 얼마가 나오냐면 Q가 11,0이 나오거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내분으로 구한 점과 똑같이 나올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 점하고 아까 요 점 구한 걸로 해서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으로 구하면 분명 이게 훨씬 더 빨라서 이게 아마 중학교 때 선행을 나가거나 했으면 외분이라는 것을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 배운 사람들은 아마 배웠을 거야. 그래서 중간에 부호만 마이너스 바꾸자. 요 문제는 딱 요거 풀 때만 써. 딱 진짜 요거 풀 때만 외분 한 번씩 써서 풀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 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 중간에 부호만 마이너스로만 바꾸자.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순서를 바꾸면 안 돼. 알았죠? 그래서 요 순서만 따라가서 요게 외분점인데 이거는 딱 요 문제 풀 때만 쓰려고 좀 배워요. 알았죠? 이거 안 하면 식 정리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 알겠죠? 그래서 요 문제를 풀 때만 조금 이용하기 위해서 외분 공식을 그래도 알아는 두자. 알겠죠? 도대체 이거를 매번 이걸 할 수가 없는데 다들 어떻게 하시나?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문제가 이런 게 나온다고요. 자,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비가 3대 2인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저 P들의 모임은 뭐가 될 거라고? 원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 이 문제는 요 두 점과 원위의 점까지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를 구하려면 원의 방정식 찾아줘야 돼. 원래 어떻게 찾아야 돼? 또 PA 대 PB가 3대 2다 해서 제곱해서 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내분과 외분점을 구해주자. 따라서 우리는 점 두 개를 구할 거야. 내분점과 외분점. 따라서 내분점은 여기가 5가 될 거고 여기가 5가 될 거고 얘는 1이 될 거고 1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가 3이니까 얘랑 만나서 여기가 9. 2랑 제가 만나서 마이너스 4. 여기는 어차피 빵. 여기만 중간에 부호를 플러스로 여기만 마이너스를 바꿔주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지. 이렇게가 된다. 따라서 요 점은 얼마? 1,0이 될 거고요. 요 점은 얼마야? 13,0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원의 중심은 두 개의 중점이니까 7,0 해당하는 반지름은 해당하는 여기부터 여기 거리니까 6이 돼서 이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7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36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는 문제를 이제 풀면 되겠죠? 해당하는 그림을 이제 슬쩍 그려서 해당하는 무슨 말인지 봤더니 A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2,0과 해당하는 B라는 좌표가 여기가 3,0과 해당하는 우리가 구하는 지금 원의 방정식은 중심이 얼마면서 7, 지금 0이면서 반지름이 얼마인 6인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데 우리는 결국에는 요 원위의 점 P에 대하여 이 삼각형 넓이의 뭘 구하라는 거다? 최대를 구하라는 것은 당연히 밑변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되니 높이는 당연히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높이는 당연히 최대값이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가 돼야겠다? 6이 돼야겠더라. 그래서 우리는 요 답은 2분의 1의 밑변 길이 얼마? 5에다가 높이는 원의 반지름 6이 될 때가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크다가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답을 내주면 된다고. 근데 요거를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몰라도 되지만 시간이 너무 차이가 나. 알겠죠? 그래서 요 문제에 지금 거리비가 되는 그 점들의 모임을 이거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매번 제곱해서 구하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이거를 쓸래 하는 사람은 외분점 공식만 슬쩍 외워서 해당하는 점 두 개를 구한 후에 얘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세요. 뭐 강요는 아니야. 알았죠? 강요는 아닌데 나는 앞으로 이렇게 그냥 구할게요. 알았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알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요거 자치까지 구해봤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유형 18번 내용을 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배우냐면 두 원의 위치 관계라는 게 나와요. 두 원의 위치 관계. 당연히 얘들아, 두 원이 주어져 있으면 상황이 몇 가지가 발생하겠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어. 당연히 두 원이 안 만날 수도 있어. 아예 이렇게 밖에서. 맞죠? 또는 두 원이 접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 점에서. 또는 두 원이 몇 점에서도 만날 수가 있냐면 얘가 좀 더 안쪽으로 오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가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타타닥 만나다가 두 원이 서로 일면 내접할 수도 있어요. 내접.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뭐 할 수도 있겠어? 아예 안 만날 수도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아예 원이 안쪽 원이 바깥쪽 원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원의 당연히 위치 관계를 물어보면 총 5가지가 되는 거야.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안쪽에서 접하거나 안쪽에서 안 만나거나. 뭔지 알겠죠? 이거는 5가지 상황이 있다. 그럼 우리 5가지 상황을 어떻게 풀 건데 당연히 다 그림으로 보면 어려운 게 아니죠. 결국에는 우리가 요놈과 요놈의 중심에 대해서 그 중심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하자? D라고 하면 해당하는 요놈의 반지름을 R1, 요놈의 반지름을 R2라 그러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런 부등식 관계를 세울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됐어요? 첫 번째 관계는 누가 봐도 이거 표시하면 뭐겠어? R1 더하기 R2랑 D랑 비교하면 누가 더 커야겠다? 당연히 D가 더 커야겠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만나지 않는 거. 이건 그림 그려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야. 당연히 얘는 두 개가 당연히 뭐 할 때가 되는 거겠어? 같을 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합과 해당하는 요게 같을 때가 되는 거다. 됐어요? 그리고 당연히 요 놈은 어떻게 되겠니? 결국에는 요 놈의 거리와 해당하는 반지름이 여기가 R1이고 여기가 R2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번에 D가 되겠죠. 중심 사이 거리니까 지금 요만큼이 D죠.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는 D는 R1 더하기 R2보다는 뭐 해야겠어? 작아야겠다라고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런데 뭐보다 커야 되거든. 뭐보다 커야 되냐면 해당하는 지금처럼 원의 중심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외접하는 상황이 언제냐면 지금 요 거리가 지금 D가 되는 거고 요 큰 원의 반지름이 R1이 되는 거고 조금만 맞으면 R2가 되면은 당연히 요 안쪽에서 내접할 때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큰 원 반지름에서 작은 원 반지름을 뺀 거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보다는 클 때? 요 R1-R2보다는 클 때가 우리는 뭐 할 때가 되냐면 일명 만나지 않을 때가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요거는 안 나오니까 시험엔 안 나오니까 요거는 빼고 그냥 안 나왔나.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만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면 되겠다라는 거다. 이거는 그려보면 누구나 알 수가 있는 점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만나지 않을 때, 외접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요거 내접할 때만 하고 요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요거는 안 해놓고 요렇게만 알면 될 거야. 됐죠? 뭐 다 그림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제 봅시다. 자, 그래서 자,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주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두 중심 사이의 거리 D를 구할 거고요. 당연히 중심 사이의 거리는 여기는 0,2와 여기는 A,0 사이의 거리니까 A제곱 더하기 뭐가 되겠다? 4가 되겠다라는 거죠. 얘는 뭐보다는 크냐면 큰 원은 작은 원 반지름 뺀 거 얼마보다 2에서 1을 뺀 1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고요? 두 개를 모은 거 합한 거 얼마? 3보다는 작을 때 우리는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우리는 요거 푸는 거 어렵지 않죠? 양변을 제곱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당연히 4를 빼게 되면은 여기다가 4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3 여기가 A제곱 여기가 5가 될 거다. 그런데 당연히 A제곱은 항상 마삼보다 큰 거니까 왼쪽은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우리는 A제곱이 뭐보다 5보다 작은 것만 고려하면 되겠죠. 따라서 A제곱이 5보다 작다. A는 마이너스 루트 5랑 루트 5 사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아마 교과서에서는 이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직접적으로 그려져 있지는 않을 건데 당연히 이렇게 묻는 문제들은 내가 그림 그리면 파악이 될 수 있으니까 나올 수도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은 자, 두 원이 뭐 할 조건? 외접할 조건. 아, 별거 아니구나. 외접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두 원을 이쁘게 만든 후에 두 중심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의 합이 같다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것도 이쁘게만 만들어라. 따라서 x 더하기 1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1 더하기 1의 마이너스 k가 될 거고요. 얘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4 더하기 9 플러스 3이 될 거다. 자, 여기가 16이 되겠죠. 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린 두 중심 사이의 거리 D를 구할 거고요. D는 요 중심이 마이너스 1,1이고요. 얘가 2, 마이너스 3이니까 거리에 구하면 9 더하기 여기가 16은 요 놈의 반지름의 합, 요 놈의 반지름을 루트 꼭 써야죠. 루트 2마 K라 요 놈의 반지름 4랑 같다가 될 거다. 그러면 알겠지만 요 놈이 5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린 요 놈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K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가 되는 거다. 그래서 두 원이 당연히 외접한다. 중심사의 거리랑 반지름 합이 같다라고 풀어주면 되겠다. (29번까지만) 합시다. 29번까지만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죠? 지금이 외접할 때죠? 10개만 더 합시다. 10개만 더 하자. 다들 마통 잘 풀었죠? 질문 한 2개? 다 알고 있어요. 맞지? 다 알고 있어. 질문 한 2개밖에 없는 거 알아요. 자, 67번. 자, 두 원이 서로 내접할 때 양수 K를 구하라. 자, 두 원이 서로 내접한다는 건 뭐라고요?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 반지름 뺀 거랑 같다. 따라서 똑같이 계속 푸는 거네. 완전 제곱해서요. 식만 이쁘게 만들어줘라. 따라서 y-1의 제곱은 1 더하기 1 빼기 1인 거고요. 여기는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은 16 더하기 9 마이너스 25 더하기 k 제곱이 되겠다. 따라서 여기는 지금 1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당연히 빼게 되면 k 제곱만 남겠더라. 따라서 우리는 두 중심 사이 거리 구하기 위해서 중심 1,1과 해당하는 여기가 4,3
따라서 D를 구하게 돼. 마삼이구나. 마삼. 그래서 D를 구하게 되면 루트 2에 빼고 제곱 9 더하기 빼고 제곱이면 16이 될 거다. 이 16이 결국에는 큰 원 반지름에서 조그만 원 반지름 뺀 거에 차랑 같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요 놈이 큰 거고 요게 작은 거 돼야지만 답이 성립하겠죠? 말이 안 되니까. 요 맞은 루트 K에서 얼마 뺀 거? 1 뺀 게 얘랑 같아야겠다. 따라서 얘가 당연히 5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면 6. 따라서 루트 K가 얼마가 된다? 6이니까 K는 얼마냐? 36이 되겠다라고 구해주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접, 내접, 잘했어. 땡큐, 땡큐. 땡큐, 땡큐. 6이죠? 그래서, 자, 반지름 K제곱이니까 그대로 반지름은 K가 되는 거니까 K 빼기 1, 땡큐. 그래서 K는 얼마냐면 6이 되겠다. 땡큐, 땡큐. 맞죠? 그래서 우리가 두 점 만날 때 외접, 내접, 알았죠? 상황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가 21번. 자,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양수 아랫값을 구하라. 뭐한지 알겠죠? 내접할 때랑 외접할 때의 값들을 구해주는 문제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 뭐만 구해줄까요? D만 구할까요? 중심사의 거리. 왼쪽은 0,0, 오른쪽은 3,마사니까 거리는 당연히 9 더하기 얼마가 될 거냐면 16이 돼서 얘가 5가 되겠죠. 자, 상황은 두 가지죠. 외접할 때면 얘가 3 더하기보다 R이 되는 거고요. 됐어요? 또는 내접할 때는 뭐가 되는 거야? 큰 원 반지름에서 조그만 원 반지름 빼야 되는데 3 빼기 R 안 되겠죠? 그러면 5가 나왔으니까 R 빼기 3이 돼야겠더라. 따라 R은 얼마가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요 놈은 얼마? 8이 되기 때문에 모든 양수 R의 값의 합이겠죠? 젠장 합이겠죠? 합은 얼마가 되겠다? 10이 되겠다라고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거다. 아씨, 고칠 게 많네. 자, 그래서 요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지겹다. 똑같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 진짜 자, 두 원이 서로 다른 원의 외부에 있을 때 이게 뭐야? 두 원이 서로 다른 원의 외부에 있다? 서로 밖에서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두 원의 서로의 외부에 있으니까 그래 밖에서 만나지 않는다. 그럼 마찬가지 푸는 방법 알죠? 거리 구해서 루트에 중심사의 거리 5,를 재니까 25 더하기 여기도 얼마? 25가 되겠죠. 얘가 뭐보다는 크다? 반지름의 합보다 이번에는 커야지만 얘가 만나지 않는 거다. 얘 반지름은 2, 요놈은 R이 되는 거가 되겠죠. 따라서 얘가 얼마? 루트 50. 루트 50이니까 5루트 2에서 빼기 2보다 얘가 요렇게 돼야겠다. 그럼 우리 근사값을 알아야죠. 루트 2가 대략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돼? 1.414인데 1.4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5 곱하기 1.4를 하면은 얘가 7, 그러니까 얘가 7점 얼마다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2를 빼면 얘가 5점 얼마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R은 얼마? 5, 4, 3, 2, 1 양의 정수니까 요렇게 5개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4문제 정도로 해서 두 원의 위치 관계 서로 만나지 않을 때, 외부에서 만나지 않을 때, 그리고 외접할 때,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날 때, 내접할 때, 딱 4가지 상황의 문제를 풀어봤다. 알겠죠? 자, 좀만 더. 자, 그 다음에, 자, 76번. 자, 두 원의 교점과 0,1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직선의 교점과 어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고 이번에는 두 원의 교점과 0,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어떻게 세운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더하기 k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8은 0이다. 우리는 요 원의 방정식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푸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날 조건 0콤마를 만족하는 K만 구해줘서 K식을 딱 정리해준 게 답이 되는 거다. 따라서 X에다가 0, Y에다 1을 넣어라.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여기다가 X에다가 0, Y에다가 1을 넣으면 1마 6 더하기 8이 될 거다. 따라서 여기가 9 빼기 6이니까 얼마가 돼요? 3이 돼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린 요 K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고요. 식만 짜자작 정리해주면 끝나는 거다. 따라서 얘가 3분의 2X제곱 더하기 3분의 2Y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3분의 4X에 그리고 더하기 여기가 2y 마이너스 3분의 8은 0이 될 거다. 어차피 3을 다 곱해줘야겠죠. 식정리하기 위해서 x제곱 더하기 2y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4x 3을 곱했으니까 6y 마이너스 8이 되겠다. 멍청이네. 왜 이렇게 계산했을까? 또 2로 나눌 거고요. 계산하고 나누자. x 더하기 3y 마이너스 4는 0이 될 거다. 따라서 요식을 이쁘게만 고치면 답이겠죠? 그냥 고친 거 갑시다. x 빼기 2분의 1의 제곱에 더하기 y 더하기 2분의 3의 제곱 얘가 플러스 4에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9가 되겠죠. 따라서 원의 넓이니까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파이 붙여서 4라면 여기가 16 더하기 얼마? 10이 되는 거니까 얼마냐면 26. 그래서 답은 4분의 26파이니까 2분의 13파이가 만족하는 원의 넓이가 된다라고 구하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더하기 K의 가로 묶고 원의 방정식은 0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게 썼다. 자, 80번. 자, 두 원의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라. 기억해요. 두 원의 공통연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 아, 두 개를 그대로 뭐 하면 된다? 빼면은 우리가 그게 두 개를 연립해서 만들어지는 그 공통 교선을 우리는 뭐다? 공통현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우리는 두 원의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그냥 두 개를 빼면은 요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그래서 두 개를 빼라.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은 0이라고 해놓고 두 개를 그대로 빼면 되겠다. 그러면 4x 더하기 y에 여기가 마이너스 6인데 두 개를 빼게 되면 플러스 1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을 우리는 공통연의 방정식이다라고 부른다. 그래서 공통연은 두 개를 그냥 빼면 되겠더라. 재미가 없어. 아, 유성아 이렇게 재미가 없는 방법이야. 어? 다들 아무튼 이 두 번째까지 할 때는 그래도 이걸 다 할게요. 알았죠? 그래도 해야지. 자, 그 다음에는 뭐 그냥 활용이죠. 똑같이. 자, 두 원의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쟤랑 수직일 때 상수 A를 구하여라. 아, 두 개 빼서요. 그에 해당하는 직선을 구하고요. 쟤랑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A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그대로 빼주면 되겠다. 다들 똑똑하면 그냥 가로로 해서 빼요. 나는 멍청하니까 세로로 뺄게요. 자, 두 개를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2x 빼기 1에다가 더하기 2ay 더하기 a제곱은 마이너스 5가 되겠다. y는 꼴로 정리합시다. 그리고 2ay는 여기가 2x 그리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당연히 y는 해당하는 여기가 a분의 x 더하기 뭐식이 중요한 거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얘랑 수직이려면 요 놈이 당연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 수직이려면 기울기가 얘가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요 기울기가 a분의 1이죠. 따라서 요 놈이 얼마가 될 조건? 2분의 1이 될 조건이다. 따라서 a는 2가 되겠더라. 맞죠? 그래서 별거 아니죠. 여기까지도. 자, 그 다음에 유형 26번. 자,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한 번만 더. 자,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자, 원 두 개를 딱 해서 일단 공통연을 먼저 구하고요. 두 개를 빼서 만들어지고요. 한쪽에 중심을 잡은 후에 해당하는 요 놈을 왼쪽 저 0,0에다가 여기부터 여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고 해당하는 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구해서 요 놈 거리를 구해서 2배 하면 그게 공통연의 길이가 된다. 따라서 일단은 두 개를 뺀 직선의 방식 구하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두 개를 또 빼자. 자, 두 개를 빼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은 얘가 5가 되겠구나. 따라 정리하면 오른쪽 넘기시다. 6x 더하기 8y에 얘가 플러스 25니까 넘어가 마이너스 20이 되겠구나. 따라서 2로만 한번 나눠서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0은 0이 될 거다. 자, 우리는 이제 얘랑 어디까지의 거리? 얘까지의 거리만 구하면 거의 끝나죠. 따라서 그 거리를 d라 그러면 얘가 루트에 9 더하기 얼마에 16에다가 절대값에 빵빵 마 10이 되겠구나. 그러면 요게 5분의 10이니까 이게 2가 돼서 요만큼이 2가 될 거고요. 당연히 요만큼은 저 왼쪽 원의 반지름인 루트 20이 될 거다.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루트 20에서 20에서 4를 빼는 거니까 16의 루트니까 이게 4가 돼서 우리는 요 총거리는 얼마다? 8이 되는 것을 공통연의 길이다 라는 거죠. 아까도 풀었죠? 자, 그 다음에 유형 27번. 얼마 전에도 봤었죠, 우리?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을 점 2,0에서 x축에 접하도록 접었을 때 이 직선에 뭘 구할 거냐면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다. 그럼 이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요 것을 원의 일부로 하는 요 원을 그려주는 게 포인트죠. 이렇게 원을 그려줘서 우리는 결국에 이 PQ라는 것은 두 원의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다. 자, 이 원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냐? 여기가 접점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원의 접점의 성질은 뭐였냐면 당연히 이 접선에서 우리가 수직으로 그으면 원의 중심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죠. 이 원이 좀 못생겼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의 누구를 알고 있다? 당연히 그 x좌표가 얼마다? 2라는 걸 안다. 자, y좌표 어떻게 되겠냐? 이 원과 이 원은 뭐가 돼야 돼? 합동이 되는 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얘가 x좌표니까 이 원의 반지름도 4가 돼야겠다. 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결국에는 요 2,4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 4인 원의 방정식 x-2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4가 우리는 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요 놈과 요 놈의 공통연의 방정식을 또 구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16이죠. 16. 그래서 두 개를 빼주겠다. 빼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4와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은 0이 되겠다. 따라서 전부 다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x 더하기 2y 마이너스 5는 0이 돼서 우리는 요 공통연의 방정식을 두 원을 구해서 뺀 거로 구할 수가 있더라. 두 개. 자,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다음 중 정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원부터 원의 중심부터 어디까지의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서 요놈이 원의 뭐보다는 작아야 될 조건이냐면 반지름보다 작을 조건을 우리가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이다. 이거를 진짜로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풀어도 절대로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중심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하고 비교해서 풀자. 알겠죠? 따라서 얘가 1,0이고 직선 방식은 2x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0이니까 해당하는 우리 거리를 구해보면 당연히 루트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에 2 빼기 여기 빵 더하기 k가 될 거다. 우리는 이게 뭐보다는 작아야겠다. 이 원의 반지름 얼마? 루트 5보다는 작아야겠구나. 따라서 2 더하기 k, 절대값 2 더하기 k가 5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 요게 사이 범위로서 마이너스 5부터 2 더하기 k가 5보다 작다가 되므로
K는 2를 다 빼서 마이너스 7부터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6부터 2가 돼서 개수는 빼고 더하기 1. 그래서 총 9개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 마지막 하나고요. 마지막 하나만 보자. 29번까지 한다 그랬죠? 29번. 그 다음에 저기니까 좋아요. 한번 더 할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유형 29번. 자,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뭘 구하세요? 현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자, 지금 그냥 요 그림에서 그대로 또 풀면 되겠죠? 자, 우리는 원과 직선이 맞는 현의 길이 결국 요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다. 이 길이를 구하려면 또 0,2 중심부터 해당하는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요 거리를 구한 후에 당연히 이 원의 반지름과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여기를 구해서 거기에 2배를 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거리 D는 루트에 얼마냐면 4 더하기 1에다가 절대값에 2 더하기 지금 3이 될 거고요. 그럼 얘가 루트 5분의 5니까 얘가 루트 5가 될 거다. 따라서 여기가 루트 5. 이 원의 반지름은 루트 12. 그러면 당연히 피타고라스면 여기가 루트 7이 될 거다. 그러면 요 전체 길이는 요거의 2배니까 2루트 7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유형 30번부터 가보자. 유형 30번부터 진행해 볼게요. 자, 유형 30번. 자, 원과 직선이 접할 때 뭘 구하라는 문제냐면 해당하는 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문제다. 자, 우리 원과 직선이 접하는 양수 m을 구하라. 당연히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는 건 뭐야? 이러한 그림을 뜻하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가 이걸 만족하는 기울기를 구하라는 것은 이 직선부터 원의 어디까지가 중심 사이까지 거리가 이 원의 뭐가 되더라? 반지름이 되더라. 이걸로 우리는 뭘 구하겠다? 저 m을 구하라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mx-y -5는 0과 해당하는 0,0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따라서 3이에요. 해당하는 루트에 여기가 m제곱 더하기 1에다가 절대값에 만나서 마이너스 5가 되겠다. 따라서 여기다 곱하면서 양변을 제곱을 때리면 9 m제곱 더하기 1은 얘가 25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9를 먼저 나눠주고요. 1을 빼버리자. 자, 그러면 당연히 9분의 얼마가 되냐면 16이 될 거고요. m제곱이 9분의 16이니까 m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 그 중에서 양수 구하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3분의 4를 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y는 mx-5가 원에 접하는 양수 m을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이 문제랑 이제 동일한 문제가 뭐냐면 0,-5에서 원에다가 근 접선을 구하라는 거와 같은 문제가 된다. 우리가 알겠지만 y는 mx-5라는 것은 항상 0,-5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어 이 직선을 구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야? 0,-5라는 원 밖의 점을 지나면서 해당하는 원의 접선을 구하는 방법도 똑같이 y는 mx-5 원과 직선이 접한다로 구해준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같은 문제가 뭔지도 같이 항상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106번. 자, 이번에는 저 3,6에서 원에다가 근 접선의 접점을 Q라 그랬을 때 뭘 구하래요? PQ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다. 자, 일단은 3,6은 원 밖의 점인 거 한번 확인하고요. 전에도 얘기했죠. 원 밖의 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3과 6을 집어넣었을 때 9보다 크다면 원 밖의 점이고요. 얘가 9보다 작으면 원 안의 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집어넣으면은 얘가 더 크겠죠? 원 밖의 점이야. 그래서 항상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든 아니면 손수 그려서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항상 그릴 때는 좌표 평면에 너무 올려두지 말고 지금처럼 전과 그냥 원이 나오면 원과 지금 전의 위치 관계 얘가 서로 밖에 있다 정도만 그려주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점에서 원에다가 뭘 그어? 접선을 그리면 당연히 여기에 뭐가 접점이 만들어지는데 그 접점은 당연히 2개가 만들어질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구할 거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뭘 구하라? 길이를 구하라는 거다.
자,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요 점이 원에 대한 접점이니까 우리 원에 대한 접선 성질, 요 점과 요 점을 잇게 되면 이 당연히 접점과 이 접선이 서로 얘랑 얘가 수직이 되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 P와 요 중심을 항상 잇는 요 선문 두 개를 그은 행동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너네가 요거랑 요거를 그어주겠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요거 길이 당연히 뭘로 구할래? 아, 일단은 요 놈을 구하겠죠? 요 놈은 중심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니까 당연히 피타고라스로 루트에 빼고 제곱 얼마? 4 더하기 빼고 제곱 얼마? 16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또 요것만 구해주면 되겠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요 놈을 어떻게 구할 거냐? 결국에 우리 뭘 구해야 돼? 요 해당하는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줘야겠죠? 아니죠. 구할 필요 없구나. 얘는 이 원의 뭐야? 반지름이구나. 따라서 원에는 반지름 나왔으니까 곧바로 얘를 3이라고 하면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요 놈과 요 놈의 피타고라스로 얘를 구할 수가 있으니 얘가 루트에 얼마에서 20에서 얼마 뺀 거? 얘 제곱 9를 뺀 거. 그래서 얼마냐면 루트 11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 밖에점에서 해당하는 원에 이런 접선을 그리게 되면 우리는 항상 그어야 될 보조선은 딱 두 개가 있다. 해당하는 요 점과 중심 있는 선과 해당하는 요 접점과 원의 중심을 이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겠다 생각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요 유형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도 넘어가 보면 자, 110번. 자, 이번에는 원과 직선이 뭐하지? 만나지 않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다.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자, 기본적으로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또는 만난다 또는 접한다라는 풀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 첫 번째 방법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뭘로 구하는 거냐면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요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면 D라고 한다면 해당하는 얘랑 원의 뭘 비교해서 반지름과 비교해서 지금처럼 D가 반지름보다 크면 만나지 않는다. D랑 R이 같으면 당연히 접한다. D가 R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진짜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여기다가 때려 넣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얘는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오냐면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판별식이 들어가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이면 접한다.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를 푼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풀이 항상 직선부터 중심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 비교하겠다. 알겠죠? 하지만 그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풀이를 하게 되면 제가 는 kx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k는 0과 해당하는 얘랑 몇 콤마? 0,0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주고요. 얘랑 원에 뭘 비교할 거다? 반지름과 비교할 거다. 따라서 우리 d를 구해주면은 d는 루트에 k제곱 더하기 1에다가 절대값의 빵빵 마이너스 3k가 되겠구나. 얘가 우리는 얼마보다 지금 반지름 1이죠. 1보다 더 뭐 할 때? 아, D가 얘보다 더 클 때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가 되겠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당연히 이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요 루트는 항상 양수니까 여기다가 곱해서 우리가 절대값 마이너스 3k에 여기가 루트 k제곱 더하기 1. 얘는 항상 양수니까 곱해도 부등호가 변하지 않는 거죠. 양변을 제곱을 때리자. 그러면 9k제곱 여기가 k제곱 더하기 1.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8k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겠다. 당연히 얘가 이제 바깥 범위가 되는 거니까 k는 요놈의 두 근인 얼마?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과 그리고 k는 얼마? 2루트 2분의 1보다는 뭐하다? 크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뭐 유리화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정도가 되겠죠. 여기도 4분의 루트 2. 그래서 답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항상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는 원의 중심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해서 구해주거나 또는 그것도 정말 귀찮아 혹시나 내가 말도 안 되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까먹은 친구들은 진짜로 집어넣고 판별식을 때려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상황은 두 가지를 생각해 주자.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거
자, 이번에는 114번. 자, 원위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자, 원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와 최소를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은 저 원을 마찬가지 이쁘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조금 따져줘야 돼요. 그 위치 관계에 따라서 거리의 최대 최소가 조금 달라지거든. 자, 일단은 원을 이쁘게 만들어서 요놈의 제곱에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에 얘가 넘어가면 4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4가 돼서 얘가 9가 되겠다 정도는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원과 일단은 직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해야 돼. 당연히 위치 관계는 원이 하나가 그려졌을 때 그냥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밖에 있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접할 수도 있고요. 얘가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해당하는 원과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랑은 조금 달라져. 예를 들어 이렇게 만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원의 중심부터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가 되는 거고 반지름을 뺀 게 최소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접하는 상황이라면 거리가 최대는 곧바로 요놈의 지름이 되는 거고 최소는 당연히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가 되는 데는 여기 직선부터 여기 중심 사이 거리에다가 요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가 되고 얘는 요 반지름에서 요 놈을 뺀 거가 최소가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 일단 첫 번째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문제가 구성이 달라지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얘 중심 얼마? 2,-1과 해당하는 저 직선까지의 위치 관계, 즉 거리를 먼저 구해보겠죠? 자, 가장 일반적인 상황은 요 1번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두 번째는 요 상황이 나와요. 요거는 뭐 거의 나오지 않겠죠. 접하는 거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걸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원점 여기 중심 2,마일부터 거리를 구해보자.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에 얼마? 9 더하기 얼마? 16에 절대값에 만나면 여기가 6, 여기가 플러스 4, 플러스 15가 되겠다. 자, 그러면 얘가 5분의 계산하게 되면 25니까 얘가 5가 되겠고요. 당연히 원의 반지름은 3이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거리가 더 크니까 1번 상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죠? 그럼 이제 너무 쉽죠? 거리의 최대가 되는 것에 우리가 이 방금 구한 요 거리가 D가 되는데 얘가 5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최대는 여기다가 뭘 더한 거? 반지름 더한 거, 3을 더한 게 최대가 되고 반지름을 뺀 게 최소가 되는 거다. 따라서 최대는 얼마? 8이 되는 거고 최소는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는 거죠. 2가 되겠다라고 구해주는 문제. 그래서 일단은 원과 직선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꼭 생각해야 될 거는 아무 생각 없이 1번 경우만 생각하면 안 돼요. 조금 문제에서 꼬아낼 때는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지금처럼 말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요 놈의 뭘 구할 거야? 최대와 최소를 구할 때는 해당한 얘부터 가장 먼 데는 중심 사이 걸 반지름 더한 거, 그리고 최단 거리는 여기를 구할 거고 여기서 요 놈을 뺀 거다. 이렇게 구해줘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꼭 요거 위치 관계 생각해 줘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은 틀릴 수가 있다. 됐죠? 9월 첫째 주에 내신 디펜스 봐요. 알았죠? 9월 첫째 주에 내신 디펜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거 아마 동화고는 범위에 맞게 볼걸? 나머지만 집합 들어가는 것만 집합 보고. 알았죠? 아마 시험지가 2개 나와서 볼 거예요. 자, 다음 118번. 자, 요거 이제 공식 알고 있는지 한번 기억해보자. 자, 우리는 일단은 원의 방정식에 접선의 공식이 있었어. 첫 번째, 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 공식 있었죠? 원 위의 점 x1, x1, y1이 주어졌을 때 접선 구하기.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에 원 위의 점이 접선 구하기. 기억해요. 얘가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접선이죠. 기울기 m. 자, 요 공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의 루트에 m제곱 더하기 1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원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 공식과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서 원의 접선 공식은 다들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유성이 안 까먹었니?
안 까먹었어? 그런데 실제로는 이 기울기 공식을 안 써도 전부 다 풀 수는 있어요. 알았죠? 이 공식을 안 써도. 그런데 이거 외워두면 이제 뭐 편하다 정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한번 우리가 저 문제를 공식을 써서 풀고 공식 없이도 한번 풀어봅시다. 알았죠?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지만 다들 까먹어서 그래요. 이게 뭐 지금 말고 나중에. 지금은 안 까먹겠죠. 시험 때는. 근데 시험 끝나면 다 까먹더라. 자, 그래서 당연히 얘가 원 위의 점이죠. 넣으면 16, 9니까 25니까 당연히 답은 너무나 쉽게 원 접선 공식이니까 4x 플러스 3y는 25라고 구하는 것은 당연히 너무나 간단한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혹시나 공식을 진짜 까먹었어. 말도 안 되게. 알았죠? 공식을 까먹으면 다음과 같이 풀면 된다. 결국에 얘가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인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y는 기울기 모르고 4,3을 지난다라고 한 다음에 얘부터 어디까지의 거리가 중심 사이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과 뭐하다? 똑같다로 해서 뭘 구해준다? m을 구해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까먹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번만 해보면 나중에 이제 시험 보다가 갑자기 공식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 중심까지의 거리 루트에 m제곱 더하기 1에다가 절대값에 해당하는 0,1과 빵빵 마이너스 4m 더하기 3이 얼마가 되도록 하는 5가 되도록 하는 m을 구하겠다. 따라서 요 놈을 계산해 보면 넘겨서 항변을 제곱하면 16m제곱 마이너스 2배를 해서 24m 더하기 9는 얘가 제곱을 했으니까 25m제곱 더하기 1이 될 거다. 따라서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25m제곱에서 쟤를 빼니까 9m제곱에다가 그리고 넘어가면 플러스 24m에다가 해당하는 여기가 넘어가면 플러스 얼마가 되냐면 16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3, 3에 여기가 4, 4에 해당하는 뿔뿔이라는 완전 제곱으로서 해당하는 m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4를 집어넣어서 마찬가지 요식하고 같은 식을 구해주는 방법이 있더라. 하지만 공식을 그냥 알아두면 당연히 한 방에 풀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돌아 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는 공식을 꼭 기억을 하자. 그랬죠? 자, 이제 두 번째. 자, 근데 원이 평행이동이 될 수도 있잖아. 요렇게. 원이 평행이동이 됐을 때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푸는 방법이 마찬가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요 접선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지금처럼 또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를 모르니까 y는 m, x마 4 더하기 2라고 하고 여기 중심 사이까지 거리가 반지름에서 m 구하는 방법이 있어. 그런데 혹시나 또 그거를 귀찮은 학생들을 위해서 요것도 한번 보자. 우리는 일단은 교과서에서 공식은 원 위의 점이 중심이 0,0일 때의 공식만 알려줬어. 지금처럼 중심이 3,-1의 원의 점이 주어서 접선 공식은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원래는 두 번째 방법으로 다 구해줘야 돼.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쓰면 해당하는 접선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거든. 뭐냐면 평행이동의 성질을 조금 이용하면 돼. 이게 대단한 건 아니야. 우리는 결국엔 지금 요 원의 중심 얼마 3,-1에다가 해당하는 위의 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4,2의 이 접선을 구하겠다는 얘기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중심이 0,0인 거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요 중심을 0,0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중심을 0,0으로 바꿨다는 것은 평행이동했다라는 거죠. X축으로 얼마만큼? 마3만큼, Y쪽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다라는 거다. 그럼 X축으로 마3만큼, Y쪽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한 거야. 그럼 해당하는 요 점도 X축으로 얼마만큼? 마3만큼 1이 될 거고요. Y쪽으로 1만큼 평이동하면 얘가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반지름은 그대로 10에다가 위의 점이 1,3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한 다음에 다시 거꾸로 얘를 뭐 하겠다? 평행이동 시키기 위해서 접선 구하겠다라는 거야.
이해합니까?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요놈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제 얼마? 10에다가 위의 점이 1,3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의 접선 공식 1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y는 10이 되는 거고, 이제 얘를 다시 거꾸로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쪽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자. 그럼 평행이동 우리 기억해요. x축으로 3만큼 x마 3을 넣고요. 마찬가지로 y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y 플러스 1을 넣어서 구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전개해서 x 더하기 3y 해당하는 뿔3 날라가니까 뭐 마10은요. 요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겠어요? 해당하는 요거가 우리가 배운 공식은 중심이 0,0일 때 접선밖에 모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원을 둘 다 평행이동을 해서 중심이 0,0 그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한 후에 걔를 다시 그대로 모여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해당하는 그 직선을 구해주면 얘가 평행이동된 위의 점이 주어서 접선 공식이 되는 거다. 알겠어요? 만약에 이거를 아까도 까먹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y는 m x마4 더하기 2라고 한 다음에 얘부터 어디까지? 중심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 루트 10하고 같다를 때려서 라지 m을 구해줘도 돼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는 혹시나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지금 당장은 잘 기억하겠지만 까먹으면 그냥 무조건 이 방법 하면 다 구할 수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차선책을 꼭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알겠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어디 모르겠어? 얘기해봐.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이 중심이 0,0밖에 모른다고. 그런데 얘는 지금 3,-1이니까 얘의 중심을 0,0으로 옮기려면 x축으로 마3, y축으로 1만큼 이동해야 돼. 그러면 이 점도 x축 마사 y 1만큼 이동해서 이제 여기에서의 접선을 구한 다음에 걔를 다시 원래로 바꿔주는 방법인 거야. 그럼 다시 거꾸로 x축으로 3만큼 y축 마이너스 1만큼 구한 거야. 오케이. 옛날 이것도 공식으로 따로 배웠는데 또 못 외울 거잖아. 그래서 지금 좀 생각해서 구해주면 할 수가 있어. 안 되면 그냥 요거 하세요. 알았죠? 혹시나 까먹으면 요거 무조건 다 되니까.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 자 124번 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이다. 자 직선과 수직하고요.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여라. 자 풀이 방법은 마찬가지 두 개. 해당하는 얘는 요놈과 수직이다. 얘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얘랑 수직인 기울기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따라서 기울기가 2면서 원에 접하는 접선을 구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냥 공식에다 때려 넣게 되면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얼마? 루트 5 그리고 루트 m제곱 더하기 1 4 더하기 1이 될 거다. 따라서 구해보면 얘가 2x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구하는 게 그냥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구하는 방법이고, 혹시나 또 공식을 까먹었다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풉니까? 나는 기울기는 아는데 y절편만 모르는 거야. 그러면 얘부터 중심 사이의 거리가 원의 뭐랑 똑같아지는 반지름과 똑같아지는 k만 구해도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요거 그냥 바로 선생님 공식 쓸게요. 루트에 놈의 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 넘겨서 요번에 절대값에 해당하는 빵빵 여기가 k가 얼마가 되겠다? 루트 5가 되겠다. 따라서 절대값 k가 5가 되니까 k는 뿔마 5가 되니까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당연히 공식을 까먹으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직선부터 원까지 중심 사이 거리랑 반지름 갖다로 다 구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공식을 뭐 반드시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외우세요. 알았죠? 이거를 까먹으면 또 나중에 쉽게 푸는 거를 또 잊으면 시간이 조금 모자르니까 그래서 공식 정도는 꼭 기억을 하자. 자, 그 다음에 37번. 자, 4,3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자, 이것도 아까 했던 거죠. 결국에는 저 4,3이라는 것은 여기다 원 밖에점이 되는 거고요. 원 밖에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 몇 개를 구하라는 거야? 2개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풀이는 두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 소개해보면 첫 번째는 원래 가장 정석은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을 그냥 구해서 y는 m에 x마사 더하기 3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직선과 요 원이 서로 뭐하고 있다? 접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중심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 얼마다? 루트 5로 m 구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야. 따라서 마찬가지 mx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4m 더하기 3은 0과 해당하는 0,0까지의 거리가 루트 5를 때리면 되겠죠. 따라서 루트 5입니다. 구해주면 돼요. 따라서 루트에 여기가 m제곱 더하기 1에다가 절대값의 마이너스 4m 더하기 3이 될 거다. 따라서 계산 한 번만 더 하면 넘겨놓고 양변을 제곱하면 5 m제곱 더하기 1에다가 요놈의 제곱 16 m제곱 마이너스 여기다가 2배니까 24m 더하기 9가 될 거고요. 한 번 더 넘어가면 11m제곱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4m에다가 여기가 플러스 5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될 거다. 11과 1에다가 둘 다 2를 때려서 마마를 붙이면 되는 거니까 m은 얼마거나 11분의 2거나 얼마 2가 되겠더라. 따라서 우리는 직선이 두 개가 나올 거다. 하나는 y는 11분의 2의 x마사 더하기 3이 되는 거고요. 하나는 y는 얼마 2에다가 x마사 더하기 3. 계속 똑같은 얘기죠. 해당하는 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하는 그놈의 기울기를 미수로 두고요. 해당하는 점과 직선이 접한다로 구해주면 되는 게 첫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를 해볼게요. 자, 두 번째 풀이는 얘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 공식을 때려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즉 우리가 여기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이 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이 루트 5 그리고 m제곱 더하기 1이라 그래서 우리는 중심이 0,0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을 저렇게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결국 누구를 지나겠다? 저 4,3을 지나는 m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다. 따라서 여기다가 4를 넣고 여기다가 3을 집어 넣겠다. 자, 그러면 요 4를 넘기면 3-4m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 양변을 모여서 제곱을 하겠다. 저거 제곱하면 얘랑 뭐하게 나오겠어요? 똑같이 안 나오나? 나오죠, 똑같이. 요거죠, 요거. 그래서 m이 두 개가 나와.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게 되면 요거 m은 방금 한 방정식이니까 똑같이 m이 두 개가 나와요. 따라서 m은 얼마냐면 하나는 11분의 2랑 하나는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온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차이는 뭐가 되냐면 여기가 m에다가 지금 집어넣게 되면 해당하는 접선이 4개가 나와요. 왜? 뿔마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 중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정해줄 거다. 정해주는 방법은 요 직선이 요 점을 지나는 거니까 여기다가 4를 넣었을 때 3이 되는 것만 골라와야 돼. 그래서 하나만 해보면 11분의 2를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여기가 11분의 2x에 플러스만 루트 5에다가 여기다가 11분의 2를 집어넣게 되면 121분의 4 더하기 1이 돼서 얘가 125가 되겠고요. 그러면 얘가 알겠지만 11분의 루트 125가 5 루트 5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25가 나올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뭘 집어넣어서 4를 집어넣은 게 3이 되도록 하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구한 거고 그럼 당연히 11분의 8하고 11분의 25를 더해야지만 3이 나오니까 이 중에서는 플러스라고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 밖에점에서 접선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고 하나는 기울기를 모른다 라고 한 다음에 y는 m 지나는 점 해당하는 중심사의 거리랑 반지름과 같다를 이용해서 풀거나 또는 내가 기울기 공식을 직접 때려놓고 걔가 저 점을 지난다로 구하는 방법이 있더라. 자, 우리 혜린이가 졸린 것 같으니까 밑에 한 문제는 좀 풀어볼게요. 알았죠? 자, 그 다음 문제 방금 한 거랑 똑같겠죠? 자, 4,3에서 원에다가 근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여라 또는 기울기의 곱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나올 거다. 그럼 우리 아까 흐름을 딱 살펴보면은 해당하는 마찬가지 저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m인 직선 만들어서 얘 중심 사이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을 때리게 되면 m에 대한 항상 2차 방정식이 나온다. 그러면서 당연히 기울기 합 나오면 인수분해 안 하고요. 두근의 합. 근각계수가 두근의 합 때리면 되고 기울기 곱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두근의 곱 때리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한 번만 더 그냥 살짝 풀어보면 당연히 y는 똑같이 아까랑 m, x마사 그리고 더하기 3이라고 때린 후에 해당하는 얘랑 중심 사이의 거리가 뭐랑 같다? 반지름과 같더라. 자, 그래서 루트에 또 m제곱 더하기 1에다가 해당하는 절대값에 이번에는 중심좌표가 1,2가 되는 거니까 m-2 마이너스 4m 더하기 3이 돼서 얘가 얼마다? 루트 5가 되겠다. 자, 그래서 요거 넘기면서 여기 곱해주면서 양변 제곱 때릴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3m 더하기 1이죠. 자, 제곱하면 9m제곱에 마이너스 6m 더하기 1은 여기가 5m제곱 더하기 1이 될 거다. 따라서 계산하면 4m제곱에 마이너스 6m에다가 마이너스 4는 0이 될 거죠. 따라서 2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요. 해당하는 2와 1에 2와 1에 여기가 마이너스래서 당연히 m은 얼마랑? 2랑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서 당연히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3이 나올 거다. 하지만 이제 문제에서는 만약에 인수분해 안 돼도 당황하지 말고요. 두근의 합은 당연히 근각계수의 관계로 구해주고 두근의 곱 같은 경우도 근각계수의 관계로 구해주면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거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인수분해 안 되면 나는 근각계수의 관계로 처리할 거야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3번 문제. 자, 153번도 이제 풀이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둘 다 소개해보면, 자,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지금 방법하고 똑같이 풀면 돼요. 즉,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이 수직이라는 얘기는 아까 생성된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는 저 r을 구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정석적인 방법 풀어보면 계속 똑같은 얘기죠. 이거 맨날 똑같은 문제를 풀고 있네. x마 5 더하기 4. 그래서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m 더하기 4는 0이 돼서요. 해당하는 얘랑 1,2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 r이 되겠다. 이번에 그러면 루트에 마찬가지 m제곱 더하기 1에다가 마찬가지 절대값에 m-2 마이너스 5m 더하기 4라고 한 후에 해당하는 요거 넘겨서 양변을 제곱하면 r제곱에 m제곱 더하기 1은요. 요거 살짝 계산해서 마이너스 4m 플러스 2가 되니까 얘를 제곱하면 16m제곱에 마이너스 16m에다가 플러스 4가 되겠구나. 따라서 이거 넘어가서 m제곱 묶으면 16 마이너스 r제곱에 m제곱에 마이너스 16m에다가 플러스 4 마이너스 r제곱이 되므로 우리는 두 접선이 수직이려면 해당하는 기울기의 곱 m1 곱하기 m2라고 한다면 얘는 기울기 곱이 얼마입니까? 16 마이너스 r제곱분의 4 마이너스 r제곱이 돼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r을 구해줄 거다. 따라서 4 마이너스 r제곱은 마이너스 16 더하기 r제곱이 되므로 얘가 2r제곱이 얼마? 20이 되므로 여기가 10이 되니까 r은 얼마냐면 루트 10이 되겠다라고 푸는 게 그냥 일반적인 답지 방법. 알았죠? 그런데 이렇게 풀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푸는 데는 뭐 10초면 돼요. 알았죠? 원래가 이 문제가 그냥 풀면 10초면 또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그림을 그려보면 아주 10초짜리 문제예요. 보세요. 해당하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1,2를 중심으로 하면서 지금 원밖에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이 서로 뭐가 되냐면 수직인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원에다가 그은 접선이 수직인 상황이라는 것은 거꾸로 이렇게 접선을 두 개를 수직으로 그렸을 때 요 점이 5,4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그림은 무조건 해당하는 이 접선인 거니까 여기가 직각이고요. 해당한 접선이 직각이가 되면 당연히 원래 여기가 수직이면 여기 직각, 여기도 직각이 되는 이 도형의 이름은 뭐가 되냐면 정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원의 반지름은 요만큼을 구할 건데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거든. 그 거리는 당연히 루트에 빼고 제곱 16 더하기 얼마가 되냐면 빼고 제곱 4가 돼서 얘가 얼마? 루트 20, 2루트 5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여기가 2루트 5일 때 우리는 정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라는 것은 얘가 1대 1대 루트 2이기 때문에 요 길이를 뭘로 나눠주면 답이겠어? 루트 2로 나누면 되니까 여기가 루트 10이 되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냥 외우면 두 점 사이 거리를 루트 2로 나누는 게 항상 답이 되는 거야. 알죠? 그래서 이제 뭐 그림을 통해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증명했고, 뭐 혹시나 또 잘 기억하고 있으면 뭐 요렇게 안 풀고 그냥 거리에 루트로 나눈다라고 풀어줘도 정연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원래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교과서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요거는 상황적으로 이렇게 직각이면 정사각형 그려지면서 결국 얘는 항상 요거를 루트로 나눈 게 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푸는 법 알려줬지만 늘 얘기하지만 외울 사람은 잘 외워서 또는 요 놈의 그림을 그려서 상황적으로 이렇게구나 풀고요. 안 되겠으면 항상 원래 풀던 대로 풀어주면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요것도 방법은 알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유형 40번 그리고 유형 41번 일명 공통 외접선 그리고 공통 내접선이 되겠다. 자, 우리는 원을 서로 만나지 않게 두 개를 그려보면 항상 공통 외접선과 내접선이 만들어져요. 즉, 원을 서로 만나지 않도록 두 원을 그리게 되면 이 두 원의 공통 외접선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런 접선을 공통 외접선이라고 부르고, 당연히 공통 내접선은 요 안쪽으로 생기는 요 접선을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른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요 공통 외접선의 구한다는 것은 결국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는 행동이 공통 내접선의 외접선의 길이고, 공통 내접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공통 내접선이 되는데요. 당연히 우리는 요 길이나 여기 길이 똑같고요. 마찬가지 요거 길이나 요거 길이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한쪽만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공통 외접선부터 한번 구하자. 자, 이 문제로 같이 풀어보면은 일단 중심과 반지름을 조금 생각해 줘야겠죠. 자, 요놈을 이쁘게 만들어서 x-1의 제곱에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여기가 1-1 더하기 4가 되니까 여기를 4라고 적어 놓고요. 여기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 더하기 y 제곱은 1이 될 거예요. 따라서 조그만 원의 반지름을 여기가 중심을 마일 콤마예요. 반지름을 1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 큰 원의 중심을 지금은 1, -2 반지름은 2인 원을 생각을 해보자. 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 보조선 하나만, 보조선 3개를 그어줘야 돼요. 첫 번째 보조선은 지금 여기 얘랑 접선을 잇는 요거 직각인 거 하나, 마찬가지 여기서 요걸 잇는 직각인 것도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선을 연결해주면 되겠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요것은 이 원의 반지름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거고, 얘는 원의 반지름 2가 되는 거다.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건데? 라고 하면 얘를 그대로 평이동해서 요 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한 직선을 그려주면 당연히 이 거리가 내가 구하고 싶은 공통 외접선의 길이가 되는 거다. 그럼 저거 어떻게 구할 건데? 요 놈을 구해서 우리는 요 놈은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 뺀 얼마가 되기 때문에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여기가 루트에 빼고 제곱 얼마 4 더하기 빼고 제곱 얼마 4가 돼서 우리는 결국에는 루트 8에서 1의 피타고라스의 밑변을 구해주면 답이 되겠다. 따라서 요 놈의 길이는 루트 지금 7이 되겠다라고 풀어주는 방법이다. 따라서 공통 외접선을 구한다라는 것은 보조선 3개, 해당하는 접점 연결하는 선 2개와 중심을 그은 다음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렸을 때 요 중심부터 얘랑 평행한 직선 하나 그려주면 해당하는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을 구하는 행동이 저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와 같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림만 살짝 그려보면 뭐 누구나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하나. 자, 그 다음에 공통 이번엔 내접선 하나 구해보자.
자, 공통 내접선을 구하자. 그러면 공통 내접선을 또 구하기 위해서 중심 저쪽 왼쪽은 또 살짝 구해야겠죠. 자, 이번에는 여기가 x-3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에 여기가 마6 더하기 9 플러스 1이 돼서요. 얘가 4가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림만 한 번만 살짝 지워서 다시 해보면 해당하는 마찬가지 원 두 개가 그려질 거고요. 요렇게. 자, 반지름이 작은 쪽이 여기 중심이 3,-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고요. 여기는 중심이 마이너스 3,2면서 반지의 길이가 3인 원이 될 거다. 자, 그러면 공통 내접선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려지는 것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럼 접점이 여기, 접점이 여기가 만들어질 거다. 그럼 보조선은 똑같이 3개만 그려주면 돼요. 얘랑 얘랑 중심이어서 여기가 직각이고요. 얘랑 얘랑 중심이어서 여기가 직각이 돼서 이제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할 거다라는 거다. 그러면 마찬가지 우리는 또 요 놈을 구해주고요. 요렇게 그려주고 이제 저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그대로 우리는 여기서 연장을 해주면서 연장을 하면서 우리가 요 점에서 여기다가 내린 수선의 발 하나를 딱 잡아주는 거야. 요렇게. 그렇게 되면 내가 구하는 요 길이는 요 길이랑 뭐 할 거다? 같을 거니까 이 길이를 구해주면 될 거고요. 그럼 이 길이는 요 원의 반지름과 요쪽의 원의 반지름 두 개를 더한 후에 해당하는 마찬가지 중심부터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해서 피타고라스의 밑변을 구해주면 되는 거다. 따라서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 요 놈의 거리 여기가 루트의 빼고 제곱 얼마? 36 더하기 빼고 제곱 얼마? 9가 돼서 마지막으로 루트 45에서 요거 루트 25를 빼니까 루트 20이 되겠죠? 루트 20. 그래서 여기가 2루트 5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통 내접선을 구하는 방법은 해당하는 요 원에 딱 그림을 그려놓고 요렇게 마찬가지 보조선 3개를 그은 후에 해당하는 여기에 연장선에서 여기에 요 직선을 평행한 직선을 그리게 되면 요 놈과 요 놈이 같으니까 요 놈과 반지름의 합의 피타고라스의 밑변으로 구하겠다. 그래서 그림만 좀 그려놓으면 충분히 다들 할 수가 있는 문제더라.